자, 앞 시간에 직기호 변환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7.2 등거리 변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등거리 변환을 정의를 하죠. 자, 이 F가 공간에서 R3제곱에서 R3제곱으로 가는데, 이제 우리가 F를 우리가 등거리 변환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거리가 유지가 된다는 말이죠. 모든 임의의 점 PQ 이것에 대해서 D, 자, FP와 FQ 사이의 그 거리가 원래 거리 P와 Q의 거리와 같다. 그래서 모든 거리가 유지가 되는 변환을 우리가 등거리 변환이라고 합니다. 등거리 변환을 등거리 사상이라고도 하고 또는 등장 사상이라고도 합니다. 등장 사상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등거리 변환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앞에 직교 변환은 선형 사상이었죠. 벡터 공간의 선형 사상이었는데 등거리 변환은 선형 사상이 아니죠. 우리가 거리로 이제 거리가 유지되는 사상입니다. 거리는 우리가 그 벡터 공간이 아니라 일반적인 유클리드 공간에서 거리를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가장 간단한 등거리 변환은 뭐 선형 변환, 이제 t가 R3에서 R3로 가는데 이게 선형 변환이 아니라 평행 이동. 평행 이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tx가 x 더하기 어떤 p, 여기서 p는 어떤 고정된 벡터죠. 고정된 점. 그래서 p만큼 평행 이동 시킨 것을 이렇게 평행 이동인데 이건데 평행 이동 이것은 등거리 변환입니다. 왜냐면 자 우리가 P를 이제 P1, P2 앞에 PQ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용어를 A라고 놓읍시다. 여기를 P라고 안 쓰고 여기 A는 자 A1, A2, A3 이렇게 놓으면 자 왜냐면 모든 PQ R3 이것에 대하여 이거 뭐 계산하면 되죠. 이제 DTP 자 TQ 이 거리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이거는 이제 D 벡터가 이제 P1에다가 A1 P2에 A2 P3에 A3 이 벡터하고 Q1에 A1 Q2에 A2 Q3에 더하기 A3 이 벡터의 거리죠. 이거는 루트 뭐 Q1 더하기 A1 빼기 P1 빼기 A1 이것의 제곱 더하기 Q2 더하기 A2 빼기 P2 빼기 A2 이것의 제곱 더하기 Q3 더하기 A3 빼기 P3 빼기 A3 이것의 제곱 이거니까 이거는 당연히 Q1 빼기 P1 이것의 제곱 더하기 Q2 빼기 P2 이것의 제곱 더하기 Q3 빼기 P3 이것의 제곱 이렇게 되죠. 이것은 D, PQ P와 Q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평행이동은 당연히 등거리 변환이 됩니다. 회전 변환도 등거리 변환입니다. 예제 회전 변환은 이제 벡터 공간에서 정의가 됐는데 이 벡터 공간을 우리가 유클리드 공간으로 그냥 놓고 보면 이 R이
R3인데 이것이 회전 변환이면 R은 등거리 변환이다. 회전 변환이면은 이 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등거리 변환이 되겠죠. 그래서 왜냐면 R이 회전 변환이라고 가정하자. 변환이라고. 그럼 정의에 의하면 자이언트 21, 22, 23 이것에 대하여 이 회전 변환의 정의는 뭐냐면 R21, R22, R23 이게 정규 직교 틀인 거죠. 이것이 정규 직교 틀이고 회전 변환이면 하나 더 조건이 있죠. R23은 R21 벡터고 R22 이거이다. 이게 회전 변환의 정의였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임의의 벡터, 임의의 점 P 이것을 PI, EI, QI, EI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이제 거리가 보존됨을 보이기 위해서 RP, RQ 한번 계산을 해보면 회전 변화는 이게 PI, EI 이렇게 되고 RQJ, EJ 이렇게 되는데 회전 변화는 선형사상입니다. 그래서 앞에 스칼라배, 실수배가 앞으로 빠져나올 수 있죠. 선형 변환이니까. 그래서 D, PI, R, EI 그 다음에 QI, R, EJ 이렇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이 벡터하고 이 벡터를 보면 이 R21, 22, 23이 정규 직교 틀이라고 그랬습니다. 정규 직교 틀이니까 그 거리는 우리 보통 유클리드 공간에서 그 거리와 같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거는 루트 Q1 빼기 P1의 제곱 더하기 Q2 빼기 P2의 제곱 더하기 Q3 빼기 P3의 제곱이 됩니다. 이게 이제 P와 Q의 거리가 되죠. 그래서 거리가 이렇게 유지가 되죠. 그래서 회전 변화는 당연히 등거리 변환이 되겠죠. 반사 R, P1, P2, P3 반사는 P1, P2, 마이너스 P3 이것도 당연히 등거리 변환입니다. 그래서 등거리를 금방 측정하면 이것도 쉽게 계산이 되죠. 자, 등거리 변환은 이제 등거리 변환을 다시 합성하면 등거리 변환이 됩니다. F가 R3에서 R3로 가는 사상이고 G가 R3에서 R3로 가는 사상, 이 사상이 주어져 있을 때 F와 G가 등거리 변환이면 이것의 합성 G.F 이것도 등거리 변환이다. 거리가 유지되면은 합성해도 거리가 유지되겠죠. 쉽게 되겠죠. 자, F와 G가 등거리 변환이라고 가정하자. 변환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합성도 등거리 변환이라는 것을 보여야 되는데, 자, 등거리 변환의 정의를 이용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임의의 점 P Q에 대해서 자, 거리를 계산을 해줘. D 합성 P G F Q. 자, 이걸 계산을 하는데, 자, 이거는 D G F P G F Q 뭐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게 G가 등거리니까 이것은 FP, FQ하고 같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F가 등거리 변환이니까 이거는 D, P, Q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합성도 이제 거리가 유지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합성 사상도 등거리 변환이죠. 예. 자, 뭐 우리가 등거리 변환의 아주 기본적인 성질, 등거리 변환이면 합성도 된다는 것을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등거리 변환이 뭐다는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모양을 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핵심 정리. 자, 이 등거리 변환은 이제 유클리드 공간에서 정의가 됐는데, 앞에서 했던 그 직교 변환과 비교를 하기 위해서, 자, 이 유클리드 공간에 이 사상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F가 이 직교 변환, 이기한 필요 충분 조건, 앞에서 직교 변환은 회전이거나 또는 반사되면서, 그러니까 뒤집어지면서 회전인 거, 그래서 그런 거였는데, 이것을 등거리 변환으로 보면 F는 등거리 변환이고, 근데 등거리 변환은 그 선형사상이 아니죠. 그래서 선형사상이 되기 위해서 이거 F 0 벡터를 0점으로 옮기면 된다. 그래서 원점을 고정하는 등거리 변환은 직교 변환이다는 말이죠. 우리가 직교 변환은 먼저 알죠. 회전 변환이거나 그 뒤집혀진 회전 변환입니다. 근데 원점을 고정이 된 등거리 변환이 바로 직교 변환이라는 게 바로 이 정리죠. 자, 이게 조금 길게 증명을 이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의들 한번 증명을 해봅시다. 자, F가 직교 변환이라고 가정하죠. 그러면 직교 변환은 선형사상입니다. F는 선형사상이므로, 선형사상은 그 원점을 원점으로 보내죠. 원점이다. 그래서 직교 변환이면 원점을 원점으로 보냅니다. 이제 뭔만 보이면 되냐면 이제 등거리 변환임을 보여야 되죠. 이제 임의의 P Q에 대하여 이제 등거리 변환을 하기 위해서 거리가 유지가 됨을 보이겠습니다. 자, 이 FP에서 FQ까지의 이 거리의 제곱, 이거는 내적을 이용하면 FP 빼기 FQ 내적 FP 빼기 FQ, 이렇게 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FP 닷 FP 빼기 2 FP 닷 FQ가 되죠. 더하기 FQ 닷 FQ가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f 가정이 직교 변환입니다. 직교 변환의 정의는 내적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내적이 유지가 되니까 p.p 빼기 2 p.q 더하기 q.q. 이거는 뭐 p 빼기 q q의 크기의 제곱과 같죠. 그래서 이거이므로 우리 그 거리가 유지가 된다. fp와 fq 사이의 거리, 이거는 fp 빼기 fq 이것의 벡터 크기인데, 이거는 p 빼기 q 이것의 크기고, 이게 d p q 이렇게 되죠. 즉 f는 등거리 변환입니다. 그래서 이제 직교 변환이면 원점이 고정이 된 등거리 변환임을 증명을 했습니다. 이제 그 역을 보이겠습니다. 지금 이쪽이 이렇게 증명이 됐고, 이제 그 역은 자 f가 원점을 고정을 하고 0이고 f가 등거리 변환이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f가 직교 변환임을 보여야 됩니다. 자, 직교 변환임을 보이기 위해서 이제 직교 변환임을 보려면은 그 직교 변환의 정의가 선형사상이고 내적을 보존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보여야 되는데, 자 먼저 f가 내적, 벡터의 내적을 보존함을 보이려고 합니다. 직교 변환을 위해서 먼저 이것을 보이자. 자, 임의의 벡터 p에 대하여 fp 이것의 크기, 이거는 dfp 이 원점에서 p까지 그 거리하고 같은 거죠. 그런데 dfp, 이 f는 원점을 고정을 하기 때문에 이 원점이 원점으로 같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가정이 f가 등거리 변환이니까 이게 dp0이 되죠. 이게 f가 등거리니까, 가정이 등거리 변환이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거는 p의 크기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먼저 즉 f는 벡터의 크기를 보존합니다. 보존한다. 그럼 이것을 이용해서 임의의 벡터, 여기는 벡터라고 하고 점이라고, 임의의 점이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임의의 점 PQ 이것에 대하여 자, FP에서 FQ까지의 이 벡터의 크기, 자, 이거는 DFP FQ, FP와 FQ 사이의 거리죠. 그런데 우리가 가정이 F가 등거리 변환이니까 이거는 DPQ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P 빼기 Q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이걸 이용하면 우리가 FP 빼기 FQ 의 크기의 제곱, 이거는 내적을 이용하면 FP 빼기 FQ 이거와
FP 빼기 FQ 이것의 내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내적을 갖다가는 분배 법칙에서 쓰면은 이건 FP 닷 FP 그 다음에 빼기 2 FP FQ가 되고 더하기 FQ 닷 FQ가 됩니다. 그럼 이거는 뭐 FP 이것의 크기의 제곱이죠. 제곱 빼기 2FP 닷 FQ 더하기 FQ 크기의 제곱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위의 결과에서 벡터의 크기가 보존이 되니까 위 결과, 그래서 이게 P 크기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2 FP FQ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앞의 결과에서 벡터의 크기가 유지가 되니까 이게 제곱이 됩니다. 자, 이거 그 다음에 P 빼기 Q 이것의 크기의 제곱, 이거는 위의 계산처럼 이제 P의 크기 제곱 빼기 2 P 닷 Q 더하기 Q의 크기의 제곱 이거이므로 우리가 위의 계산에서 이 벡터의 크기가 서로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제곱하면 이렇게 서로 같아지니까 이게 서로 같은데, 그런데 이것이 서로 같고 이것이 서로 같으니까 가운데도 서로 같아야 되죠. 가운데서 서로 같으니까 이제 FP 닷 FQ 이거는 P 닷 Q 이렇게 됩니다. 이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 맨 처음에 벡터의 내적이 보존이 됐습니다. 벡터의 내적이 보존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려는 게 등거리 변환인데, 등거리 변환은 선형사상이면서 벡터의 내적이 보존되는 거죠. 벡터의 내적이 보존이 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F가 직교 변환을 보이기 위해서 이제 한 가지만 보이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F가 선형사상임을 보이면 된다. 자, 우리가 F가 벡터의 내적을 보존함으로, 위에서 금방 본 것처럼 내적을 보존함으로 우리가 그 자연 틀에 대해서 F21, F22, F23 이것은 정규 직교 틀입니다. 정규 직교 틀이다. 내적을 보존하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면 자, 임의의 벡터에 대해서 이제 임의의 벡터 P 이거는 P1, P2, P3 이것에 대하여 자, FP는 시그마, 우리가 앞에서 이 F2I 이것들이 정규직교 틀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이것으로 나타내려면 이거 닷 FP,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음을 우리가 벡터의 사형 부분에서 이것을 했었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F가 벡터의 내적을 보존함으로 이게 이제 P 닷 EI하고 같죠. F EI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것은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이것은 PI가 되죠. F EI 이렇게 되죠.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려는 이제 선형사상이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임의의 벡터 P, P1, P2, P3, Q, Q1, Q2, Q3 이것에 대하여 이거와 그 다음에 실수 이거와 실수 A, B 이것에 대하여 이제 선형사상임을 보이기 위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면 F P의 A배 P A배 더하기 Q의 B배. 자, 이거 계산을 한번 해보면 이거는 F 이게 A P I 더하기 B Q I 이것의 2의 I 지금 이렇게 되죠. 여기서 아인슈타인의 합규약을 이용을 했습니다. 근데 위에 계산해서 바로 계산해서 이 개수 부분이 앞으로 빠져나올 수 있죠. 실수부 스칼라 부분이 앞으로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건 A P I F E I 더하기 B Q I F E I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앞에 바로 그 계산에 의해서 이게 FP임을 알고 이게 B 이게 FQ임을 압니다. 그래서 F가 즉 F는 선형사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길게 이렇게 증명을 했습니다. 지금 뭘 증명을 했냐면 F가 직교변환 이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이 원점을 고정한 등거리 변환이 직교변환이라는 것과 같은 말이다. 직교변환이라는 것은 원점을 고정한 등거리 변환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이용하면 우리가 이제 등거리 변환이 뭐다는 것을 이제 마지막 우리의 목표를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목표가 뭐냐면 정리. 자 F가 R3에서 R3으로 가는 사상인데 자 F가 등거리 변환이면 이 F를 나눌 수 있다. F는 T.O 이 합성 두 개로 나눌 수 있다. 이것인 평행이동 아주 간단한 사상이죠. 이거와 그 다음에 직교변환을 많이 오라고 많이 씁니다. 이것이 유일하게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 목표는 이게 등거리 변환이면 직교변환은 뭐였죠? 회전 변환이거나 뒤집혀진 회전 변환 그런 것뿐이었죠. 그렇게 회전 변환이거나 뒤집혀진 회전 변환 그 직교변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평행이동 한 거. 그래서 이게 등거리 변환이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등거리 변환은 직교 변환과 굉장히 비슷하다. 평행이동만 집어넣으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간단한데, 자, 왜냐면 F가 이쪽을 먼저 보입시다. 이쪽을 보는 게 아니라, 예. 자, F가 등거리 변환이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이제 등거리 변환이 됐는데 우리가 평행이동을 찾기 위해서 이제 평행이동을 이제 t를 씁니다. 이 t는 자 x를 뭘로 보내면 f0으로 보내는 이 평행이동을 생각을 하면은 되는데 자 이것의 역사상
t-1x 역사상은 이거는 x 빼기 f0이죠. 이것도 평행이동입니다. 이것도 평행이동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평행이동을 이걸로 뽑을 건데, 그러면 위에 그 공식을 보면은 우리가 이 5를 위에 공식에 의하면 t의 마이너스 1제곱 역사상에다가 f 이거로 놓자. 그럼 이게 이제 직교 변환이라는 것을 보이면 되죠. 그러면 5는 두 개가 다 그 등거리 변환이니까 등거리 변환의 합성이므로 등거리 변환은 합성하면 다시 등거리 변환입니다. 예, 등거리 변환이다. 오는 등거리 변환입니다. 근데 우리가 뭐가 원하냐면 5가 직교 변환이라는 걸 원하죠. 근데 직교 변환이기에 필요 충분 조건이 원점을 고정한 등거리 변환입니다. 근데 5는 등거리 변환이니까 이제 원점만 고정이 됨을 보이면 되죠. 이제 5가 원점을 고정함을 보이자. 이게 자 5에다가 원점을 보내면 이게 f 이건데, 자 f가 여기서 f 아니야, 여기서 t의 역사상이 저기 나오죠. 그걸 그대로 집어 넣어보면 이거는 원점이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다. 그래서 이제 따라서 이게 보여졌습니다. 이 f가 t.o 이미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나눠진다는 걸 보여줬고, 이제 저렇게 t.o로 되는 게 유일하다는 것만, 유일성만 보이면 되죠. 자 유일성을 보이기 위해서 t1.51 이것이 f인 t2.52 이것인 평행이동 t1, t2 이거와 그 다음에 그 직교 변환 5.1, 5.2가 존재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우리가 유일성을 보이기 위해서 t1이 t2가 되고 5.1이 5.2가 됨을 보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5.1, 5.2는 직교 변환이니까 그 5.1, 0 벡터는 0벡터로 가죠. 이거는 5.2, 0벡터도 0벡터로 갑니다. 이거이므로 우리가 그 저 위에서 0을 갖다가 보내면 t1, 0 이거는 f0 이렇게 되고, 이거는 t2, 0 되죠. 자, t1과 t가 평행이동인데 원점을 보내는 벡터가 같습니다. 그러면 이 평행이동은 같죠. 이제 t1과 t2가 평행이동이므로 평행이동이고 원점의 함수값이 같으니까 이 t과 t는 같은 함수입니다. 평행이동인데 원점을 같은 것으로 보내는 것은 뭐 유일하게 존재하죠. 평행이동 중에서는. 그래서 t1과 t가 같습니다. 그러면 5.1과 5.2도 같아야 되죠. 저 위에서 5.1은 이제 t1 인버스 f 이렇게 되고,
그런데 이제 T1과 T가 같으니까 이건 이렇게 되고, 이거는 위에서 이거 O2 이렇게 돼서 O1과 O2도 같습니다. 그래서 T1과 T도 같고 O1과 O2도 같으니까 이게 유일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 등거리 변환은 평행이동과 직교 변환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이제 목표가 다 됐는데, 자, 이제 등거리 변환, 이 F는 뭐다? T.O. 여기서 직교 변환, 이거 평행이동. 그래서 이게 등거리 변환이다. 근데 직교 변환은 뭐다? 회전 변환이거나 이제 뒤집혀진 회전 변환인 거죠. 그래서 직교 변환하고 등거리 변환 굉장히 비슷하죠. 직교 변환을 한 다음에 평행이동 시킨 거. 근데 우리가 등거리 변환을 다른 말로 이거 강체 변환이라고도 합니다. 강체 변환을 또는 뭐 강체 운동이라고도 하고, 뭐 이걸 강체 운동이라고도 하죠. 강체 변환 또는 강체 운동이라고도 합니다. 등거리 변환을.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강체 변환이라는 용어를 쓸 때 적절한 강체 변환, 이거는 이런 거. 자, T는 그대로 있고, 직교 변환이 아니라 회전 변환. 이게 회전 변환일 때 우리가 이것을 이 강체 변환, 이 등거리 변환을 적절한 강체 변환 또는 뭐 적절한 등거리 변환이라고 합니다. 적절한이라는 것은 이 회전 변환에다가 평행이동이 되니까, 평행이동을 생각을 안 하면 이 회전 변환은 이렇게 뒤집혀지는 게 없죠. 등거리 변환, 강체 변환은 이게 뒤집혀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체에서 단단하면 사실은 뒤집혀질 수 없죠. 우리가 생각하는 강체는 전혀 모양이 변함이 없는데 그것은 바로 적절한 강체 변환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강체 변환은 이렇게 뒤집혀진 거, 반사가 되는 것도 포함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등거리 변환이 이제 모양이 뭐다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